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애플의 감성을 입고 생산성 태블릿으로서 독보적인 인지도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 태블릿군 진영 중에서는 원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갤럭시 탭 간의 비교가 최근에 갤럭시 탭 S7의 출시로 많이들 비교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도 사실 나온 지 꽤 오래된 라인업이긴 한데 그전에는 사실 하드웨어 성능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원도 아이패드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기 때문에 라이벌은커녕 사실상 아이패드가 없을 때 사는 차선책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네, 안습하게도 라이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갤럭시 탭 S6를 기점으로 조금씩 사용감이나 성능이 개선되더니 갤럭시 탭 S7 시리즈의 출시로 드디어 이제 부비적 비벼볼 만한 그런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성능은 아직 아이패드 프로가 벤치마크로 보나 최저가로 보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고 그림 작업 용도 위주로서 사용해본 결과 둘의 성능 차이는 작업 시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카탈로그상의 스펙이 아닌 사용감 위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드로잉을 위한 선생님입니다. 아이패드냐 갤럭시냐,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급의 질문이 돼버린 현재 상황에서 과연 둘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한번 그 사용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패드는 애플 펜슬, 그립감은 잡아보았을 때 특유의 가볍지 않은 그 묵직함과 깔끔한 디자인, 잘 잡힌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그만큼 계속 손에 잡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과농장 농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이 펜슬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갤럭시 탭의 S펜, 그립감은 확실히 얇기 때문에 손이 크시거나 좀 땀이 많으시다면은 좀 살짝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게 자체는 상당히 가볍고 얘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도 잘 잡혀 있어서 그런 묵직함보다는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모양새를 보면 번들로 들어있는 펜치고는 굉장히 깔끔하게 뽑혀져 나온 느낌입니다. 사실 번들펜으로 비교를 하기엔 좀 불공평하긴 한 게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기본 제공 유무까지 따지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 어플은 스케치북 어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는 프로크리에이트가 진리인데 왜 안 써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갤탭에는 일단 프로크리에이트가 없어서 해당 어플에 대한 리뷰는 아이패드만 이제 제가 단독으로 사용할 때 그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드로잉 시에 사용감 위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범용적인 어플로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탭하고 처음에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화면 비율일 텐데요. 갤럭시 탭이 이렇게 세로가 좀 더 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가로로 놓고 쓸 때에는 크게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갤탭 자체가 화면이 조금 더 작게 쓰는 느낌? 그냥 그 정도만 좀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세로로 놓고 쓸 경우에는 작업 면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화면상의 비율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아이패드가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 기기마다 한번 드로잉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용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패드는 적당한 무게감과 유격 없는 타이트한 펜촉의 느낌으로 인해서 스케치 작업 시에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한 스케치 선을 긋는데 적합하고, 굉장히 적은 오차범위와 지연 속도로 인해서 적응만 잘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뛰어난 그림 작업이 가능한 그런 사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촉감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톤 작업을 할 때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깔 수 있고, 그런 특유의 직관성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거라서 충전 시간이 좀 거슬릴 줄 알았는데 사실 이거는 보통의 그림 작업을 감안하면은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그림 작업 하다가 한 번씩 떠오르면은 이렇게 옆에다 붙여놓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냥 하나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사용할 때 마치 나하고 한 몸이 된 듯한 그런 찰진 사용감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면 일단 무시 못할 가격이 되겠고, 제가 이 단단한 필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너무 단단한 필압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좀 약간 이런 식으로 힘을 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라인 작업이나 이런 필기 시에 장기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손목에 좀 무리가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글씨 쓰는 습관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딱딱한 게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다 보니까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시에는 부담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버링 지원이 안 되는 점인데, 호버링이 뭐냐면 태블릿에서 펜을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대면은 이제 화면상에 마우스 커서처럼 포인터가 뜨면서 펜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겔탭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 펜을 가까이 갖다 대면은 호버링 기능이 지원이 돼서 손날 터치 입력을 무시해주는 데 반해서 얘는 그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손을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펜을 갖다 대기 전에 손날을 먼저 갖다 대면은 이렇게 캔버스가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그림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호버링을 이용한 팜 리젝션에 익숙해진 저로서는 이 부분이 사실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갤럭시 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갤탭은 기본적으로 번들펜 기준으로 좀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고, 이 선을 그을 때 마찰이 애플 펜슬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드로잉 시에 손목의 부담이 좀 적은 편이라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작업하는데 손목의 부담감이 좀 적어서 좋았습니다. 약간의 쿠션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약간 이런 필기 시에 조금 더 편안하다고 느꼈고요. 드로잉 시의 반응 속도도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무엇보다 그냥 번들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접근성 면에서 애플 펜슬보다 훨씬 좋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면, 일단 이 번들펜이 최저 필압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만큼의 세밀한 톤 조절은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한 필압 조절을 원하신다면은 라미 사파리 S펜이나 하이유니 디지털 펜 같은 별매용 펜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뭐랄까, 번들펜은 너무 민감하게 설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애플 펜슬이 대부분의 드로잉 어플에서 지우개 변환 기능을 지원하는 데 비해서 겔탭은 이 버튼을 쓸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S펜이 이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버튼이 위로 향하게 해서 펜을 기울였을 때와 이쪽 평평한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기울였을 때 이 뒤집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에 찍히는 커서의 위치도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을 때는 상당히 신경 쓰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사용감 위주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는 적응의 차이일 뿐이지 그림의 퀄리티를 내는 정도는 둘 다 거의 같게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성능상의 불이익은 어느 쪽에도 없다시피 하고 정말 나에게 맞는 사용감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이패드 갤럭시 탭 그림 성능 비교의 솔직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